홍명보 전 감독은 자신이 거주하는 경기 분당에서만 2년간 1,400만 원을 쓴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밥집부터 한우집, 호텔까지 장소가 다양합니다. 휴일에도 수백만 원을 썼습니다. 국가대표 감독으로 쓴 액수의 3분의 1 이상이 집 근처에서 결제됐습니다. 자, 일단은 그 축구 이슈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한축구협회 뭐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이 이번 월드컵을 통해서 여실히 드러났는데요. 관련해서 국회에서 청문회가 열리는데 그 얘기에 앞서서 홍명보의 새로운 문제가 또 하나 터졌습니다. 이 이야기부터 좀 하고 청문회 얘기해야 될 것 같은데요. JTBC가 대한축구협회 법인카드 5년치를 전수조사를 했어.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홍명보가 이 법인카드를 얻다가 공적으로 잘 썼나 봤는데 집 근처에서 홍명보 집 근처에서 법인카드를 엄청나게 많이 쓴 게 이번에 드러났는데 문제는 뭐냐? 대한축구협회 법인카드는요 집 근처에서 쓰면 안 돼. 그리고 휴일에 쓰면 안 돼. 일단 그 사용 지침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사용 시간하고요 지역이 좀 제한되어 있는데 일단 휴무일 사용하면서는 안 되고요. 자택 근처 역시 제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특별한 경우에는 그걸 다 이렇게 자료로 제출해야 되는데 이게 안 돼 원천적으로. 근데 이걸 좀 어긴 것으로 보입니다. 홍명보 집 근처에서 사용한 카드 내역 한번 좀 볼까요? 자, 저기 보시면 땡땡국밥에서 이게 이제 성남시 분당구 홍명보 감독 집 근처입니다. 집 근처에 다. 네, 그리고 땡땡 한우 여기도 다 집 근처. 집 근처에서. 자, 요렇게 1,408만 원이 결제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휴일에 쓰면 안 된다고 했죠. 휴일 것도 한번 볼까요? 자, 주말에 31건 343만 원 결제했고요. 공휴일에도 4건 31만 원 결제가 됐습니다. 아, 근데 이게 그 썼을 때가 이렇게 네. 홍명보의 문제가 전 국민에게 알려진 다음이잖아 이게. 근데도 조심을 안 하는 거야. 나는 이 태도가 문제라고 봐요. 물론 이제 오늘 해명을 했습니다. 이제 저 관련 보도가 어제 있었고요. 네. 오늘 홍명 감독이 빠르게 좀 해명을 한 거는 외국인 코칭 스태프가 있었는데 거기 분당 지역에 근처에 살았대요. 그들하고 이제 미팅을 자주 하다 보니까 아, 그래요? 저렇게 했다라고 이제 해명을 했죠. 근데 저는 두 가지 지금 지적을 받고 있는데 그 해명 이후에도 첫 번째는 그동안 이제 월드컵이라든지 감독 선임 절차에 대해서 그동안 많은 지적들이 있을 때는 해명을 하지 않거나 굉장히 뒤늦게 해명하거나 이랬는데 자기 개인 문제에 대해서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해명을 하더라. 뭐 이런 이야기들도 좀 지적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저건 따져봐야 돼요. 근데 아니 근데 JTBC가 그러니까 국밥집을 찾아갔거든. 근데 혼자서도 먹고 막 그랬다는 그러니까요. 거게 그리고 나오던데. 기자들하고도 먹었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 이제 거기 저도 영상을 다 봤거든요. 보도를. 그러니까 지금 뭐 해명은 해명대로 있고 내일 10시부터 청문회가 열리니까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저렇게 왜 엄격하게 해놨냐면 사실 이걸 기억한다면 저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2017년에 아까 왜 집 근처에서는 쓰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걸 명시를 해버렸냐면 기억하시는 분들은 있겠지만 2017년 지금부터 어디에 9년 정관에 전이죠. 명시돼 있어요? 이제 아마 그게 사용 내부 지침 같은 게 지침에 있어야 딱 돼요. 정해 사용 지침. 있더라고요. 네. 왜냐하면 당시에 축구협회장이었던 조중현 축구협회장, 네. 그다음에 이회택 부회장을 포함을 해서 임직원들이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다 썼어요. 그때 제 기억에 뭐라 그러냐면 왜 썼냐 그랬더니 나는 법카 이렇게 써도 되는 줄 알았다. 그냥 개인적으로 썼다는 거예요. 마치 그냥 자기 용돈이나 활동비처럼 썼다는 거죠. 그때 그래서 전현직 임직원 12명이 경찰에 입건됐던 사건이 있습니다. 굉장히 큰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그런 지침을 만든 건데 그럼 되게 조심하거나 저런 거에 대해서 미리 뭔가를 했어야 되는데 뭔가 보도가 되니까 좀 뒤늦게 해명하는. 그래서 저거는 내일 청문회에서 충분히 좀 따져봐야 따져봐야겠군요. 네. 그러니까 국대 감독한테는 원래 법인카드를 주는 거예요. 그렇게 된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죠? 법인카드. 축구협회 임원이라서 지금 받은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국대 감독으로 감독. 받은 거죠. 그러니까요. 감독으로 받은 거고 임원들도 좀 받는 거죠. 뭐 예전에는 근데 그 뭐 소위 얘기하는 부회장단 이런 사람들은 그냥 무보수였어요. 그런데 그게 어느 순간부터 이번에도 계속 보도를 통해서 나오고 있지만 어느 순간부터 돈을 주면서 그 사람들에게 활동비나 이렇게 하는데 그게 결국은
그 사람들이 어떤 그 뭐 지지라든지 이런 걸 끌어내기 위해서 돈을 그렇게 쓴 거 아니냐 아. 라는 이야기들도 그럴 수도 있겠네. 예, 실제 그래도 내역이 쭉 나왔죠. 부회장단에게 굉장히 적지 않은 금액이 뭐 적게는 몇 천만 원, 많게는 억 단위로 1년에 갑자기 안 쓰던 돈들이 나간 돈이 이번에 잡혔죠. 내일 이거 좀 자세하게 좀 따져봐야 될 것 그 같은데. 국밥집에서 혼자 먹었다는 의혹 제기도 일단 해명에 따르면은 혼자 법인카드로 식사한 적 없다. 소명하겠다라고는 일단 해명을 한 네, 상황이라. 그러니까 이제 뭐 지켜봐야 부딪히고 될것 있는데 같아요. 뭐 이제 뭐 내일 뭐 따져보겠죠. 자, 내일 이제 청문회가 열리는데 증인하고 참고인 뭐 잠깐 주요 인물만 잠깐 볼까요? 일단 정몽규 전 대한축구협회장 증인이고요. 홍명보 전 감독 그리고 이용수 대한축구협회 부회장, 김승희 대한축구협회 전무이사, 이임생 전 기술총괄이사. 이임생이 핵심인데. 그렇죠. 안 근데 나와. 불출석입니다. 안 나와. 참고인으로는 박지성 축구혁신위원회 위원장 불출석이고요. 유승민 대한체육회장 참고인입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내일 청문회. 두 분은 안 가시죠, 청문회? 아마 박동희 기자는 참고인으로 저는 갑니다. 참고인으로 출석합니다. 그래요? 왜요? 제가 취재했던 그 축구 관련 내용이 있어서 네 그거 이야기하러 갑니다. 그래요? 그 오늘 관련해서 오늘 그 얘기를 좀 해주시기 위해서 여기 또 나오신 거고. 그 내일 할 얘기보다 오늘 할 얘기가 더 중요해서 네, 여기 그 내용은 오늘 알겠습니다. 얘기할 예정입니다. 중책을 또 맡으셨네. 네. 우리 해설위원님은 안 가시고. 예, 이제 참고인의 이번에도 이야기가 좀 오셨는데 제안이 제가 지난번 때 했잖아요. 네, 한번 제가 했었잖아. 뭔가 계속 이야기 저만 얘기하는 너무하면. 모양이 좀 그래가지고 제가 이번에는 네. 뭐 다른 역할을 해보겠다라고 하면서 좀 말씀드렸습니다. 네. 네네. 그 대한축구협회 그 선거인단 문제가 굉장히 시끄러웠었는데 그 200명밖에 안 되다 보니까 아하. 그 다 관리가 가능했었다 뭐 이런 의혹 제기가 있었는데 그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선거인단. 문제. 선거인단. 그럼 근데 잠깐 저 아까 불출석 관련해서 한 네. 번만 그래도 이야기를 한번 네네네. 했으면 좋겠는데 네. 다시 한번 띄워주시면 네. 사실 참고인은 뭐 나오냐 안 나오냐 이렇게 중요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 네. 증인이 이제 중요한데 네. 사실 저기서 김승희 전무이사는 사기 체제가 들어오면서 새로 들어온 분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까지 중요하진 중요하지 않고 않고. 가장 중요한 인물은 사실 3인이죠. 어. 정몽규 회장, 홍명보 감독, 이임생. 이임생 이사가 중요합니다. 그렇지. 예, 사실 이용수 부회장은 이제 실권자 부회장이어서 아마 그래서 부른 것 같긴 한데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왜냐하면 지금 감독 선임 절차라든지 거기서 불공정하다, 그다음에 규정을 위반했다, 정관을 위반했다라고 하는 게 법원의 판결을 통해서도 확정이 됐기 때문에 네. 조금 나왔어야 될 분인데 이번에 지금 캄보디아의 어떤 팀으로 좀 나갔죠. 네. 나가 월드 FC라고 하는 팀으로 갔는데 이번에 불출석 사유서를 보내면서 그 이유를 뭐 그런 저 얘기를 한번 왔다 그래요. 저도 법률적인 걸 잘 모르겠는데 법률적 대리인을 보내도 되냐 이렇게 국회에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회에서 되게 좀 황당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쁜데. 변호사를 보내겠다는 얘기인데 쉽게 얘기하면 나 대신에. 네. 근데 그거는 이제 우리 뭐 다 법률에 계시지만 법정에서는 그럴 수 있죠.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것들을 시시비비를 따지기 위해서 나의 법률 대리인을 할 수 있지만 청문회는 법적인 문제에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그렇지. 문제점이 있는지 입법부라고 하는 유권자가 뽑은 국회의원들이 나가서 뭔가 그런 이야기를 해보는 건데 거기서 대리인을 보내겠다라고 하는 그 발상 자체가 너무 이거는 황당하다. 조금 기분 나쁜데. 라는 거고 두 번째는 뭐 그런 걸 떠나서 참 비겁해요. 저렇게 행동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 제가 축구를 했던 사람이 스포츠를 했던 사람이 저럽니까라는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저는 우리 일반 사회에서도 저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상식에서. 아마 기억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때 홍명 감독 선임을 할 때 막 그때도 문제 제기를 하고 기자회견에서 공개적으로 무슨 얘기했냐면 이거 맞습니까? 이런 절차가 그랬더니 이임생 이사가 당시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거는 제가 모든 권한을 갖고 했으며 문제가 있으면 제가 모든 책임을 지겠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와. 그 영상이 남아 있어요. 아하. 그리고 지난번 제가 나갔던 청문회에서도 제가 책임을 지고 물러나겠습니다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이번에 그러면 뭔가 할 얘기가 있다고 한다면 혹은 거기서 뭐 자기가 해명이건 아니면 항변이건 그렇지. 아니면 뭐 그 미안하다는 사죄 얘기건 나와서 해야죠. 그렇죠. 이 문제 한국 축구의 2, 3년을 이렇게 망쳤고 그렇지. 월드컵까지도 이렇게 정말 난리를 부렸는데 거기에 핵심적인 당사자가 안 나온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이 자체로 축구를 했던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싸잡아줘서
참 비겁하구나 이런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습니다. 모욕적이야. 네. 야구에서도 몇 해 전 국감에 그 KBO 프로야구 관계자들 불렀어요. 총재랑 사무총을 불렀는데 그때 도망갔습니다. 어디로 도망갔냐면 아프리카로 도망갔어요. 네. 무슨 아프리카에서 야구를 하겠습니까? 네. 거기서 무슨 회의가 있다고 도망갔었어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결국 종합 국감에 불려 나왔었는데 스포츠인들의 다 그렇진 않겠지만 대부분의 스포츠인들은 일단 도망가고 봅니다. 네, 그러면 도망가도 또 다시 불러온다라는 메시지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야구 같은 경우는 도망가지 않습니다. 왜? 끝까지 추억해 다시 부르거든요. 축구도 다시 불러야 됩니다. 그러면 그래. 이런 짓 안 합니다. 나쁜 이게 전례가 되면 큰일 나겠네. 굉장히 중요한 지적입니다. 그러니까 축구가 앞에 전례가 계속 있으니까 오, 그러네. 지난번에 한번 불렀을 때 정몽규 회장이 당시에 갑자기 그때 17세인가 하여튼 여자 대회 남미 대륙에서 한 대회를 나는 여자 축구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 대회를 보러 가겠다라고 가버렸습니다. 그 사람들이 언제부터 그렇게 연령별 대회 여자 대회까지 다 참견했다고 했고 그다음에 이번에 그 북중미 월드컵 끝난 다음에 공항에 입국할 때도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수장이라는 분이 먼저 앞에 나와서 화살을 맞기는커녕 선수들을 앞세우고 감독 앞세우고 다 지난 다음에 몇십 분 지난 다음에 몰래 나오는. 그렇습니다. 이러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도 그렇게 피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소나기만 우리 박동희 기자님 네네. 오늘 이제 취재를 하나 해가지고 오셨는데 네. 대단히 미리 죄송합니다만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중요한 얘기인 줄 압니다만 짧게 부탁드립니다. 제가 짧게 하겠습니다. 네. 그 우리가 월드컵이 한창 진행 중일 때 한국 프로축구 연맹에서 K리그 전체 구단 21개 구단을 데리고 멕시코로 떠났습니다. 명분은 뭐였었냐면 2026 K리그 아카데미 CEO 과정이었습니다. 흔히 있는 CEO 과정처럼 멕시코 가서 한국 경기도 보고 네, 선진 축구도 보자는 의미였던 것 같습니다. 좋네. 네, 갔는데 총 6월 18일부터 6월 26일까지 7박 9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신기한 게 뭐냐면 6월 18일 일정 중에 한국, 멕시코, 일본, 튀니지 이걸 한국 남아공을 보는데 한국 체코전을 보지 않고 이 세 경기만 봤어요. 일본 튀니지 경기 세 경기를 봤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게 보통 돈이 한 구단당 2,500만 원 정도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원래 계획은 몬테레이랑 과달라하라인가요? 네. 거기에만 있는 거였었는데 저희가 조국혁신당 김지원 의원 씨가 저희들이 협회 내부 자료를 봤는데요. 칸쿤에서 2박을 했어요. 당연히. 칸쿤에. 저희 보시면 맨 처음에 네. 저 3월 24일 날 한국 프로축구 연맹에서 구단으로 이렇게 공문을 보냅니다. 보내서 K리그 아카데미 CEO 과정을 하니까 참여해라. 그러면서 프로그램 안내를 해주는데 저 경기 3경기 제외하고 세미나는 어떤 세미나 할지는 추후 안내라고만 적혀 있어요. 세미나 일정도 안 잡은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사진을 보여주시면 3번. 네. 원래 구단이 그 연맹이 구단한테 보여줬던 나는 보시다시피 과달라라에서 멕시코 대한민국 보고 그리고 뭐 저 몬테레이에서 트윈즈 일본 보고 남아공에서 대한민국 뭐 보는 건데 네. 실제로 저 가운데 2박을 칸쿤에서 했습니다. 이 가운데 네네. 저 2박을 칸쿤에서 했는데 관광지인데. 그렇죠. 아주 세계적 휴양지 칸쿤인데 칸쿤에서 뭘 했는지 저희가 물어봤어요. 네. 뭘 했는지 물어봤는데 대부분 하신 말씀이 오전에 정말 치열하게 세미나를 했다. 누구랑? 자기들끼리. 자기들끼리 네. 치열하게. 네, 아주 치열하게. 네, 그리고 세미나가 끝나면 관광인데. 할 게 없어서 네. 바닷가를 거니면서 맥주 한잔 하거나 아하. 아니면 마야 유적지를 가거나 그래서 어떤 구단 사장은 저희한테 그냥 농담이에요. 이런 농담하면 안 되는데 한국이 32강 진출에 실패해서 너무 마음이 아팠는데 칸쿤의 아름다움이 이를 보상해줬다. 그거 안 돼. 네. 그거는 그거 무슨 조롱입니까? 이게 진짜 이게 거짓말 같은데 근데 그거 안 돼. 연맹이 공문을 보낼 때 어떻게 보냈냐면요. 항공기 비즈니스석을 이용하면 1,600만 원, 이코노미석을 이용하면 1,000만 원을 구단이 부담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보통 시민 구단이 11개 구단이 시민 구단이었어요. 네. 시민 구단은 지자체 시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구단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세상이야. 비즈니스석을 안 탈 거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11명 가운데 9명이 탔어요. 네. 그 딱 2명만 안 탔습니다. 그리고 이 돈뿐만 아니라 그 연맹에서는 왜 칸쿤에 갔냐니까 몬트레이가 호텔비가 비쌌대요. 몬트레이 호텔비가 싸서. 비쌌대요. 그런데 이게 일고의 가치도 없는 이 소리인 게 뭐냐면요.
칸쿤이랑 몬테레이랑 엄청 멀대. 비행기로 2시간 30분 맞아요. 정도래요. 근데 몬테레이가 1박을 할 경우에는 75만 원. 네, 1박을 할 경우에. 그리고 저기 2박을 할 경우에는 이게 계산이 돼요. 1박은 85만 원, 2박은 260만 원이에요. 근데 제가 칸쿤이 2박이 얼마인지 봤더니 2박이 210만 원? 칸쿤이 더 쌌던 거예요. 그리고 칸쿤에서 몬테레이로 왔다 갔다 하면 이게 2시간 반에다가 또 이 비행값이 들잖아요. 결과적으로는 칸쿤이 더 비쌌다는 거죠. 비쌌다는 네. 칸쿤이 그런데- 더 비쌌다는 말을 겁니다. 잘못했는데. 네, 네. 근데 여기 칸쿤에 어디에 묵었냐고 봤더니 아주 유명한 뭐 삼시세끼 다 주고 이걸 뭐라고 그러죠? 인클루시브라고 하네. 네, 그 최상의 럭셔리 리조트였던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또 조사를 해봤어요. 이 기간에 6월은 칸쿤은 비수기랍니다. 그래서 여기가 그렇게 비싸지 않대요. 몬테레이는 월드컵 경기가 그래서 비쌀 수는 있지만 칸쿤은 그때 비수기였대요. 근데 그 비수기에 최고급 호텔에 묵어서 오전에 자기들끼리 세미나를 한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저희가 추대한 구단 사장들은 휴양 갔다는 거 부인하지 않고 특히나 연맹 관계자 역시도 마야 유적지 간 건 맞는데 우리가 조금 신경을 못 썼다라 저는 기업 구단은 갈 수 있다고 봅니다. 네. 하지만 지자체 구단은 절대 가서는 안 됐습니다. 이건 네. 세금이 들어가니까. 그리고 지자체 구단의 수장들이 보통 1, 2년밖에 하지 않아요. 그 지자체 구단 프로 구단은 구단주가 시장입니다. 네. 지자체장입니다. 자기 선거 도와주는 사람을 내리꽂습니다. 여야 할 것 없이 똑같습니다. 그 사람 1년 하다 물러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도대체 선진 축구를 배워서 뭐 하겠습니까? 네. 그런데 제가 더 분노했던 건 이 11명 가운데 김포FC 권일 단장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최근에 김포FC 구단에서 한 직원이 횡령을 무려 80억 원을 했습니다. 네. 80억 원을 했습니다. 이 구단 1년 예산이 한 120억 정도 됩니다. 근데 직원 한 명이 80억을 했다고 자기가 주장을 하고 있어. 나 혼자 했다라고. 근데 이 권일 단장이라는 사람이 자기 직원이 80억을 해먹는 동안에 이 사람은 구단 직원들이 이래 비즈니스 타시면 안 됩니다. 이코노미 타셔야 됩니다. 함에도 불구하고 비즈니스석을 강요를 해서 타고 갔다 왔거든요. 이 사람이 갔다 오면서 80억이 터진 거예요. 횡령에 80억이.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 80억 어디서 났겠습니까? 그거 다 국민의 세금이에요. 네. 이 김포FC는 관중 수입이 단 4억 원밖에 안 됩니다. 예, 그런 구단에서 80억을 직원 한 명이 해먹은지 모르겠으나 해먹은 겁니다. 그리고 이러는 사이에 김포FC 단장은 비인석 타고 마이아 유적지 보고 칸쿤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던 겁니다. 네. 제가 왜 이걸 알리려고 하냐면요. 이게 대한민국 프로축구의 현실입니다. 현실이야. 네. 썩었다 이거야. 네. 썩었어. 네. 야, 이게 문제예요. 네. 그래. 그리고 일단 그 협회가 데려간 거랑 별도인 거죠. 이건 연맹에 들어간 거예요. 연맹. 그러니까 지난번 제가 말씀드렸던 건 축구협회가 한 거고 이건 연맹. 연맹이- 연맹도 협회랑- 다표 관리 맞아요. 일환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제가 이제 하나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이게 얼마나 큰 문제냐면 원래 이제 축구 다 좋아하시니까 바르셀로나 하면 시민구단 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K리그도 시민구단 만들 때 항상 바르셀로나 얘기를 해요. FC 바르셀로나. 우리는 바르셀로나 같은 시민구단이 되겠다 이렇게 해요. 근데 우리나라엔 그런 시민구단 없어요. 진짜 시민구단이 없어요. 그런 바르셀로나와 이라는 게 같은 바르셀로나와 같은 유럽과 같은 조합원이 그러니까 이런 거죠. 유럽에 있는 시민구단은 진짜 시민들이 만든 예. 구단이에요. 어. 바르셀로나 시민들이 네. 십시일반 돈을 내가 맞아. 주주로 참여를 합니다. 얼마든지 그게 좀 돈을 모으고 그리고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컨소시엄 형태로 붙고 그다음에 이제 커지면 글로벌 기업들이 거기서 스폰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시민구단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시민들의 참여는 없고 그러다 보니까 운영을 해야 되니까 지자체가 지방정부가 그냥 세금을 돈 넣어서. 다 때려 박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는 지자체 구단이라고 부르는 게 맞아요. 시민구단이 아니라. 그래서 여기가 적게는 뭐 한 100억, 많게는 그 이상이 쓰여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혈세가 그렇게 쓰여지는데 제가 하나의 사례를 들어볼게요. 어느 정도의 문제가 있냐면 제가 직접 들었던 얘기인데 누군가가 몇십억짜리 타이틀 스폰서 여기 유니폼에 따왔다는 거예요. 도시민구단 한 팀이. 그래서 제가 몇십억 해왔다고 했더니 욕을 엄청 먹었대요. 왜? 뭐 원래는 칭찬해야 되잖아요. 그 왜? 스폰서를 따왔으면. 왜? 근데 욕을 엄청 먹은 게 만약에 뭐 10억을 해왔다고 쳐요. 1년에 10억을 해왔으면 10억을 해왔다는 걸 하면 예산. 그렇죠. 위에서 그 지자체가 돈을 1년 예산을 줘야 되는데 모자르는 만약에 예산이. 100억을 줬어요. 근데 너네 10억 벌어왔어?
벌었어? 아 그럼 10억 빼고 줘? 그럼 빼고 내가 90억 주면 되지.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저 위에서는. 그러면 그래. 그 90억이 앞으로 기준이 되는 겁니다. 아. 너네 매년 10억씩 벌어온다라는 계산을 해 90억씩만 주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밑에 있는 구단들 입장에서는 그 다운 사람한테 네가 왜 시키지 않은 짓을 해가지고 우리 예상 깡냐? 이 매번 이 10억씩 내가 벌을 수 있어 매번? 할 수 없는 거 왜 그거 됐어? 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냥 하지 마. 가만히 있어. 내려오는 세금 받으면 돼. 이렇게 된다니. 그게 일종의 아주 도덕적 해이 같은 게 있는 거예요.